여러분 안녕하세요. 6학년 2학기 국어 6단원 5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 258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뉴스에 나타난 정보의 타당성을 알아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광고에 나타난 표현의 적절성을 알아봤습니다. 광고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첫 번째, 광고에서 과장하는 표현은 없었는지 살펴봤습니다. 과장하는 표현. 그리고 두 번째는 광고에서 의도적으로 감추는 내용은 없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뉴스에 나타난 정보의 타당성을 알아봅시다. 자신의 관심거리를 생각하며 뉴스를 살펴봅시다. 여러분 뉴스 자주 보시나요? 혹시 아직도 뉴스는 어른들이 보는 거라 생각하시는 친구들 없으시죠? 네, 뉴스는 여러분들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식들을 전해줍니다. 먼저 나라 안팎의 사건과 사고에 대한 소식도 전해주고요. 문화 행사 소식도 알려주고 또 스포츠 뉴스도 알려줍니다. 또 매일매일의 날씨 예보도 해줍니다. 그 밖에 세계의 소식도 전해주기도 합니다. 자, 아래 볼까요? 요즘에 관심 있게 본 뉴스를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나는 아침마다 뉴스의 날씨 정보를 꼭 보고 학교에 와. 나는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 경기 소식을 전해주는 스포츠 뉴스에 관심이 많아. 네, 여러분은 어떤 뉴스 소식을 자주 챙겨보시나요? 선생님도 날씨 꼭 챙겨보고 매일 아침에 코로나 상황은 어떠한지 그런 걸 살펴보는 것이 습관이 되었네요. 네, 여러분이 관심 있게 보는 뉴스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자, 옆으로 한 장 넘겨볼까요? 네, 다음은 스마트 기부 확산이라는 제목의 뉴스 영상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본 적 있으시면 가장 맨 먼저 누가 이 뉴스 소식을 전하나요? 네, 바로 진행자분께서 이 뉴스의 소식을 전합니다. 다음 뉴스는 어떠한 소식입니다. 그렇게 말을 한 다음에 기자를 부릅니다. 네, 누구누구 기자 하고 기자를 부르면 기자가 자신이 취재한 내용, 그리고 또 면담한 사람 있으면 면담한 내용, 또 통계 자료가 있으면 자료도 보여줍니다. 기자가 마무리가 되면 다시 진행자가 이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짜임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럼 뉴스 내용을 함께 살펴봅시다. 즐거운 성탄절이지만 어려움 속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다행히 기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올해 구세군에 모금된 금액은 4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억 원이 많아졌습니다. 사랑의 열매에는 1,700억 원 넘게 모여서 목표액의 절반 이상을 채웠고 사랑의 온도탑도 수은주가 50도를 넘어섰습니다.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이렇게 기부가 늘어난 데는 재미와 감동이 함께하는 이른바 스마트 기부가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신방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거리에 등장한 자선 냄비가 뭔가 색다릅니다. 한 시민이 돼지 저금통을 갈라 모금함에 돈을 넣는가 했더니 먼저 주사위를 모니터 위에 놓습니다. 선택한 것은 여성과 다문화. 기부 대상을 직접 고를 수 있는 스마트 자선 냄비입니다. 또 자기가 마음 가는 그런 어떤 단체에게 또 기부할 수 있어서 편리한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기부 자판기도 새로 등장했습니다. 메뉴판엔 물이나 신발, 약이 있고 2,500원부터 만원까지 금액도 있어 원하는 것을 고르면 지구 반대편 어린이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이렇게 걷는 것만으로도 기부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도 있습니다. 100m에 10원씩 기부금이 쌓이는 동안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게임을 하고 광고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기부할 수 있는 앱도 등장했습니다. 기부에 있어서 마일리지나 포인트 등을 이용할 수 있게 유도한다는 것은 조금 더 사람들이 기부에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타적인 동정심으로 기부를 결심하기도 하지만 기부하면서 느끼는 재미와 보람 같은 개인적 욕구를 채워주는 점이 요즘 기부의 특징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진화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네, 잘 살펴보았나요? 네, 선생님도 이렇게 기부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는데요. 앞으로는 기부하는 것이 좀 더 손쉽고 재미있게 기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아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뉴스에서 보도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네, 이 스마트 기부는 사람들이 재미있게 할 수도 있고 감동도 있다. 그래서 재미와 감동이 함께하는 스마트 기부가 확산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함께 있는 스마트 기부가 확산된다 하는 내용이네요. 자, 다음 뉴스에서 진행자와 기자는 각각 어떤 역할을 하나요? 자, 먼저 진행자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제일 먼저 뉴스를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또 뉴스의 핵심 내용을 앞부분에서 요약해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진행자는 뉴스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뉴스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전달합니다. 그래서 기자는 취재한 내용을 자세히 보도합니다. 네, 이렇게 진행자와 기자가 역할이 다르다는 걸 알아두세요. 자, 다음 3번. 뉴스에서 면담이나 통계 자료를 보여주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자, 여기에서도 네, 땡땡땡 대학 교수 분과의 면담, 인터뷰를 보여주고 그 다음 이러한 통계 자료들도 보여주었습니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네, 이렇게 면담을 통해서는 보도하고자 하는 내용의 신뢰성을 더 높일 수 있겠네요. 뉴스 내용의 신뢰성, 믿을만하다 을 높일 수 있다. 그 다음 통계 자료를 통해서는 네, 이렇게 말만 하는 것보다 통계 자료로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표현하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일목요연하게라는 말이 어려우면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우리 뉴스에는 보통 면담이나 통계 자료를 많이 보여줍니다. 자, 요렇게 뉴스는 사람들에게 중요하거나 흥미로운 사건을 알맞게 보도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자, 뒤에서 뉴스의 짜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한 장 넘겨볼게요. 260쪽 스마트 기부 확산을 다시 보고 뉴스의 짜임에 알맞은 내용을 보기에서 찾아 써봅시다. 자, 선생님이 아까 뉴스 첫 번째는 무엇이 나온다고 했죠? 뉴스의 짜임은 첫 번째, 진행자가 먼저 나와서 진행자가 도입을 합니다. 그 다음은 기자가 다시 받아서 취재 내용을 보도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기자가 다시 마무리까지. 기자의 마무리. 우리 교과서에는 이렇게 3단계로 나와 있는데 가끔씩은 기자가 마무리를 한 다음에 다시 진행자가 받아서 진행자가 한 번 더 마무리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요거는 생략할 수 있다. 네, 이러한 짜임으로 나타나는데 각각의 단계에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보기를 보고 여기에 알맞게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먼저 보기. 시청자의 이해를 도우려고 면담 자료나 통계 자료를 설명하기. 자, 이렇게 면담이나 통계 자료를 사용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부분은 진행자의 도입일까요? 기자의 보도일까요? 기자의 마무리일까요? 그렇죠. 여기 면담이나 통계 자료를 활용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기다 써볼까요? 시청자의 이해를 도우려고 면담 자료나 통계 자료 설명하기. 자, 다시 보기로 넘어가 볼게요. 자, 전체 내용을 요약하거나 핵심 내용을 강조하기는 무엇일까요? 네, 앞부분에서 내용을 쭉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요약을 하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 네, 아랫부분에 있는 기자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요약하거나 핵심 내용 강조하기. 자, 그 다음 마지막 뉴스에서 보도할 내용을 유도하거나 전체를 요약해서 안내하기. 자, 위에랑 조금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여기는 유도하고 안내하는, 소개하는 역할입니다. 그것은 바로 진행자의 도입이 되겠네요. 뉴스에서 보도할 내용을 유도하거나 전체를 요약해서 안내하기. 네, 자 그러면 진행자는 빨간색으로 밑줄 쳐볼게요. 자, 보도할 내용을 유도하거나 전체를 요약해서 안내하는 역할. 그 다음 기자의 보도는요, 면담 자료나 통계 자료를 설명하는 역할. 다음 기자가 마무리를 할 때는 전체 내용을 요약하거나 핵심 내용을 강조합니다. 자, 이렇게 뉴스의 짜임을 알아봤습니다. 한 장 넘겨서 뉴스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261쪽 5번입니다. 스마트 기부 확산을 보고 뉴스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봅시다. 자, 이번에는 뉴스가 타당한지 판단하는 4가지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자, 보기에 있는 방법들과 친구들의 대화를 읽고 알맞은 방법을 연결해서 여기다가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먼저 보기, 자료의 출처가 명확한지 살피기, 가치 있고 중요한 뉴스인지 살피기, 활용한 자료들이 뉴스의 관점을 뒷받침하는지 살피기. 자, 잠깐 여기 뉴스의 관점이라는 걸 볼게요. 자, 뉴스의 관점이란 무엇일까요? 네, 뉴스를 만드는 사람의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뉴스를 만드는 사람의 입장. 네,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뉴스를 선정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만드는 사람의 관점이 들어가기 마련인데요. 자, 그 관점을 잘 뒷받침하는지 살펴보고, 다음 뉴스의 관점과 보도의 내용이 서로 관련 있는지 살펴보기. 네, 우리 주장에 따른 근거가 타당한지 판단하는 방법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의 관점을 주장이라고 생각해보고 보도의 내용을 근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 주장과 근거가 관련이 있는지, 또 근거들이 주장을 잘 뒷받침하는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겁니다. 자, 첫 번째 친구, 이 뉴스는 스마트 기부가 우리 사회에서 가치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보도 내용으로 다루었어. 네, 가치 있고 중요한 뉴스인지 살펴보기가 되겠죠? 가치 있고 중요한 뉴스인지 살피기. 네, 다음 두 번째. 뉴스의 관점에 맞게 스마트 기부의 종류를 소개하고 스마트 기부의 장점과 특징을 소개했어. 자, 뉴스의 관점, 입장이나 주장에 맞게 이러한 내용을 소개했다. 그거는 바로 뉴스의 관점과 보도 내용이 서로 관련 있는지 살펴보기가 되겠네요. 뉴스의 관점과 보도 내용이 서로 관련 있는지 살피기. 자, 다음 뉴스의 관점을 뒷받침하려고 시민 전문가와의 면담 자료, 통계 자료 등을 활용했어. 네, 활용한 자료들이 뉴스의 관점을 뒷받침하는지 살펴보기. 자, 마지막. 스마트 기부를 하는 사람들의 동기를 분석한 통계 자료의 출처를 정확히 밝혔어. 네, 자료의 출처가 정확한지 살피기. 출처가 명확한지 살피기.
네, 이렇게 뉴스와 보도 내용이 타당한지를 살펴보는 4가지 방법이었습니다. 자, 아래에 책 선생님을 볼게요. 뉴스의 타당성을 판단하려면 가치 있고 중요한 내용을 다룬 뉴스인지 또 그 뉴스에 대한 근거가 적절한지 판단해야 해요. 자, 여기 1번으로 나온 것은 여기 1번에 해당하겠고, 그 다음 뉴스에 대한 근거가 적절한지 판단하는 것은 요 나머지가 모두 근거가 적절한지 판단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뉴스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자, 한 장 넘겨볼게요. 262쪽 6번입니다. 선준의 학교 방송반에서 30초의 기적,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은? 이라는 뉴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뉴스 원고를 보고 질문을 만들어서 친구들과 묻고 답해 봅시다. 자, 우리 앞에서 봤던 뉴스의 짜임 기억나시나요? 진행자의 도입, 그리고 기자의 보도, 마지막으로 기자의 마무리로 끝나는 게 보통의 뉴스 짜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아래 질문이 있는데 뉴스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뉴스의 원고에서 궁금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또 그 밖의 질문과 답을 생각하면서 여기 있는 뉴스를 한번 읽어봅시다. 진행자의 도입. 독감 때문에 요즘 감염 걱정이 많죠? 하지만 30초 손 씻기만 제대로 실천해도 웬만한 감염병은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30초의 기적이라고까지 하는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을 이선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자, 잠깐 멈춰볼게요. 자, 우리 진행자의 도입 부분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 앞부분에서 봤을 때 뉴스에서 보도할 내용을 유도하거나 전체 내용을 요약해서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자, 그럼 여기에 유도하는 내용이 있나요? 네, 바로 첫 번째 문장이 그렇습니다. 밑줄 쳐볼까요? 독감 때문에 요즘 감염 걱정이 많죠? 자, 앞으로 설명할 내용을 유도하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유도 질문. 운을 띄우고, 자, 하지만 30초 손 씻기만 제대로 실천해도 웬만한 감염병은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다음에서 보도할 내용을 전체 내용을 요약해서 안내하는 내용이네요. 30초의 기적이라고까지 하는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을 이선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하고 기자와 앞으로 소개할 보도 내용을 보도 내용 소개 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진행자의 도입 부분에서는 유도 질문, 요약, 안내, 보도 내용 소개 등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자, 다음 기자의 보도를 볼게요. 하루에도 몇 번씩 씻는 손을 씻는 방법은 제각각입니다. 면담 1. 박윤철 6학년 1반 학생. 평소에는 그냥 물로 씻는 편이에요. 면담 2. 금성애 6학년 3반 학생. 그냥 물휴지 정도로 닦는 편이에요. 손을 어떻게 씻어야 손에 번식하는 세균을 없앨 수 있을지 알아보려고 손에 형광물질을 바르고 실험을 했습니다. 10초 동안 비누로 손바닥과 손가락을 비벼가며 열심히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수시로 30초 동안 손을 씻으면 감염병의 70%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면담 3. 하영은 보건선생님. 감기를 비롯해 장염, 식중독 따위도 모두 손을 깨끗이 씻으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자의 보도 부분이 끝났습니다. 자, 기자의 보도 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갔나요? 1번, 면담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손에 형광물질을 바르고 실험했다는 이 실험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손을 씻으면 감염병의 70%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이것도 일종의 통계 자료가 되겠네요. 통계 자료도 들어있다. 그리고 전문가 선생님과의 면담이 중요하죠. 자, 그러면 기자의 마무리를 볼게요. 특히 중요한 것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균 1시간에 3.6회나 얼굴을 만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이렇게 자주 얼굴을 만지면 눈, 코, 입으로 세균이 들어가 감염되기 쉽습니다. 땡땡땡 뉴스 이선주입니다 라고 기자가 마무리를 합니다. 자, 기자의 마무리 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특히 중요한 것은 하면서 강조하는 부분이겠네요. 그러면 이 원고를 보고 아래 질문에 답해 봅시다. 1번, 뉴스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자, 새롭게 알게 된 정보를 써볼까요?
이 뉴스의 주제는 바로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손 씻기는 10초 동안 비누로 손바닥과 손가락을 비벼가며 열심히 씻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을 알게 되었다. 자, 그 다음 뉴스 원고에서 궁금한 내용이 여러분 혹시 있으신가요? 자, 혹시 여기 나와 있는 자료나 보도 내용 중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것 있으신가요? 자, 예를 들면 자, 여기 형광물질을 바르고 실험을 했습니다 라고 하고 이 뒤에 실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가 않았어요. 5초 동안 손을 씻었으면 형광물질이 얼마나 없어지고 10초는 얼마나 없어지고 1분은 얼마나 없어지고 그런 내용이 없어서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손을 씻으면 감염병의 70%는 예방할 수 있다. 감기, 장염, 식중독의 예시만 나왔는데 그 밖에 또 어떤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지도 좀 더 궁금합니다. 여기 한번 써볼게요. 형광물질 실험 결과 실험 결과를 자세히 알고 싶다. 그 다음으로 또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여기는 여러 가지 면담과 자료를 사용했는데 어떤 자료들을 활용했는지 여기다 써볼게요. 관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어떤 자료를 활용했나요? 네, 활용한 자료는 형광물질 실험, 그리고 여기 통계 자료, 그다음에 면담, 연구 결과 등을 활용했습니다. 실험, 또 면담, 통계 자료, 연구 결과를 활용했다. 자, 그러면 이 뉴스가 타당성이 있는지 함께 판단해 볼게요. 263쪽입니다. 7번 선준의 학교 방송반에서 만들려는 뉴스가 타당성이 있도록 의견을 더해 봅시다. 네, 타당성을 판단하는 4가지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먼저 가치 있고 중요한 뉴스인지 살피기. 자, 이 뉴스는 올바른 손 씻기를 알려주는 뉴스인데요. 이 뉴스가 가치 있고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되나요? 네, 요즘처럼 이렇게 코로나19가 유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손 씻기죠. 이런 손 씻기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주는 뉴스가 가치 있고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다 써볼게요. 여러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을 알려주어서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써볼까요? 예방할 수 있는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을 알려주는 뉴스이기 때문에 씻기 방법을 알려주는 뉴스이기 때문에 가치 있고 중요하다. 네, 자 다음 뉴스의 관점과 보도 내용이 서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자, 뉴스의 관점 우리가 주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 보도 내용을 근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뉴스에서 주장하는 내용, 뉴스의 관점은 무엇인가요? 네, 사람들이 올바른 손 씻기로 감염병을 예방해야 한다라는 내용인데 그에 따른 보도 내용이 관련이 있나요? 네, 그렇죠. 네, 올바른 손 씻기의 중요성을 알리기 때문에 서로 관련이 있다라고 써볼게요. 보도 내용이 올바른 손 씻기의 중요성을 알려주기 때문에
뉴스의 관점과 관련이 있다. 자, 다음 활용한 자료들이 뉴스의 관점을 뒷받침하는지 살펴봅시다. 자, 활용한 자료들 첫 번째. 네, 선생님은 요 형광물질 바르고 실험했다는 요 내용은 좀 더 자세한 실험 결과가 나왔으면 더 잘 뒷받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쉽고요. 손을 씻으면 예방되는 감염병의 종류를 좀 더 자세히 알려주면 더 좋았겠다라는 아쉬움도 있고, 그 다음 여기도 볼게요. 위에서는 손 씻기를 많이 얘기를 했는데 아래에서는 손으로 얼굴을 자주 만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서 또 다른 내용이 갑자기 나왔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실험 결과를 더 자세히 설명하면 더 잘 뒷받침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손 씻기로 예방되는 감염병의 종류를 더 자세히 알려주면 좋을 것 같다. 알려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빈칸이 한 칸 있으니까 이어서 이 아랫부분에다가 선생님 이어서 써볼게요. 자, 이 아랫부분, 손 씻기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손으로 얼굴을 자주 만지지 않는다는 것, 이 내용은 뉴스의 관점과 살짝 비껴난 내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내용을 한번 써볼게요. 손으로 얼굴을 자주 만지지 말자는 내용이 자주 만지지 말자는 내용이 올바른 손 씻기 방법 이라는 뉴스의 관점과 다소 연관성이 떨어진다. 자, 다음 자료의 출처가 명확한지 살펴보기. 자, 여기 나와 있는 자료들이 출처가 나와 있나요? 네, 실험, 통계 자료, 그리고 연구 결과 모두 출처가 나와 있지 않네요. 그래서 출처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출처가 나와 있지 않는다. 나와 있지 않다. 이렇게 의견을 써봤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 뉴스 원고를 다시 쓴다면 좀 더 보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여기. 네, 예방되는 감염병의 종류를 좀 더 자세히 알려주고 또 실험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여기 부분과 그 다음에 출처가 나와 있지 않아서 출처도 밝혀주고 그 다음 맨 마지막 기자의 마무리 부분에서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말자 하는 내용보다 씻기랑 관련 있는 내용을 넣으면 좋겠다. 이렇게 4가지 정도를 추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2가지 내용을 배웠어요. 첫 번째는 뉴스의 짜임에 대해 배웠고 두 번째는 뉴스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